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조세입니다. 저는 명품 가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이 정도로 백화점에 진열된 브랜드 명칭 정도만 알지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을 정도로 현재 명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자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패션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품이 비슷한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 명품 가방을 들면 품격이 올라간다는 그 느낌. 즉, 명품의 가치 상승은 희소성에서 출발하며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전락하는 순간 명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버킨백도 25, 30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요. 1,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희소성 있는 가죽으로 제작될 경우 몇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킨백은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매장에는 극소량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매장 직원에게 버킨백 25 블랙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깐깐하게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제가 검색을 해보니 돈이 있어도 에르메스 충성 고객이 아니라면 물건 자체를 팔지 않는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상당의 버킨백을 사려면 의류, 그릇, 가방, 실크류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누적 구매해야지만은 추후 버킨백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장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무나 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에르메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연기자 고용해 버킨백 사들여 부동산 투자 수천억 벌었다. 프랑스 전역과 유럽의 에르메스 매장 21곳에서 구하기 힘든 가방을 구매해 웃돈을 얹어 되판 조직을 체포했다고 하며 이 조직은 4년간에 걸쳐 연기자를 고용해서 깐깐한 에르메스 매장 직원을 속여 버킨백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에 넣은 버킨백과 캘리백 등을 에르메스 매장 인근 스튜디오에서 최고 3배까지 값을 올려 되팔았다고 합니다. 물론 샀다는 점이 불법이 아니고 매점 매석해서 정식 공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이건 모두 에르메스가 자사 물건을 희소하게 만들도록 한 규정에서 비롯된 나쁜 결과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르메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브랜드 가치는 드높일 수 있었지만은 결국 불법으로 매점 매석하는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르메스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매우 닮지 않았나요? 현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를 희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온갖 규제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놓으니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고 투기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부여 자격에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게 되니 서울 내에서도 저렴한 전세가로 공급하던 재건축 전세 매물이 소멸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세가가 치솟게 되고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치솟게 되자 건방지다 생각한 나머지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더욱더 희소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광역시 아파트들을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결국 또 서울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메스 브랜드 정책이 시장에 부작용을 낳았듯이 대한민국은 특단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수많은 벼락거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둘 다 부부 맞벌이이며 월 현금 흐름이 부부 합산 세후 700 정도 됩니다. 성과금 등 이런 비정기성은 빼고요. 두 커플 모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고 그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는데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결과 현금만 4, 5억 정도 모으게 되었죠. 근데 한 커플이 먼저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들은 5억의 현금을 갖고 취득세 중과라는 말이 탄생하기 직전인 2019년 연말부터 부지런히 부동산을 사모으게 됩니다. 그때는 광역시 입지 좋은 아파트에도 갭 투자로 얼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부담도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커플은 지금 또 무주택자입니다. 현금은 5억 정도 있었고 매년 저축하는 금액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그런데 그들은 벼락거지가 됩니다. 현금이
5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5억이나 있는데 뭔 벼락거지냐,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터전으로 잡고 아이들 키워오며 살아왔던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현금 5억에서 추가로 더 대출을 받더라도 사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5억 있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아파트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집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커플은 부동산에 먼저 눈을 떠서 크게 앞서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커플은 영원한 낙오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현금력으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무주택자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겠지만요. 제가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부터 몇 억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수십억 자산가까지 상담을 해봤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 또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늦지 않았고 아직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투자할 수 있도록 심적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